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유도제를 끊으셔야 되고 빠르게 잠드는 경우가 일단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다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교수로 국립구청자율병원 정신건강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잠에 들기가 어려운 게 일단 첫 번째고, 유지하는 게 어려운 게 두 번째고, 이런 증상들이 주 3번, 3개월 이상 지속될 때를 교과서적인 불면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젊은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 상황을 받는 게 굉장히 자주 있는 일이고, 그런 긴장 상태가 이제 집까지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큰 원인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산을 전후로 해서 불면증을 경험하시는 경우도 많고, 또 폐경기, 호르몬 변화 때문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저희가 정신신체 질환이라고 해서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에 정신적인 질환까지 같이 동반되는 그런 상황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암 환자분들이라든가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불면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수면 전문가에게 가서 상담을 받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검사들도 진행을 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찾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면역력 저하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에도 취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들 하시는 게, 불면증이 심하면 이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치료받지 않은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치매가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꼭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이랑 불면증도 관련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불안증, 공황장애, 가장 심하게는 이제 불면이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자살사고까지 여러 가지 정신질환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제 불면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받지 않은 상태에서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은 정신질환들의 발병률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거든요. 선후 관계를 좀 따져봐야 되겠지만 불면증과 우울증은 굉장히 연관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에서 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조명입니다.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런 공간처럼 조명이 너무 밝은 곳에서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 당연히 수면의 품질이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책을 보면 졸린 이유랑 똑같거든요. 책은 조명도 없고 그다음에 움직이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졸리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더우면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인체의 체온이 한 0.3도 정도 내려가야 이제 우리가 깊은 잠을 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약간 쾌적한 온도를 유지를 해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요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게 이제 베개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재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경추의 모양인 C자 모양을 잘 유지를 해줄 수 있는 베개를 고르셔야 된다고 설명드리고 싶고요. 이외에도 소음이라든가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는 약품들을 좀 선호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신과 약, 수면제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처음 갖고 드시는 걸 좀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수면 유도제가 항히스타민제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원래는 수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알레르기 약인데, 이거는 작용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이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의미 있는 약이라고 볼 수는 없죠. 식욕이 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체중이 증가할 수도 있게 되고, 입이 마른다거나 변비 같은 일들 같은 부작용들이 또 같이 덩달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면 유도제를 끊으셔야 되고 치료법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오히려 환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빠르게 잠드는 경우가 일단은 복 받으신 분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긴 하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둬야 될 점이 있다면, 기면증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빨리 잠들고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전 중에 기절을 하게 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면증일 가능성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차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기면증이 아니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빨리 잠드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